자, 이어서 3부입니다. 유사남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기분 좋아 보이시는 우리 유사남님. 아, 언제나 항상 예.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놀라운 재주가 저 있으십니다. 인사가 AI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세팅해놓고. 아, 진짜요? 똑같이 항상 늘 밝은 옷을. 그래요. 자, 오늘 일정부터 한번 보시죠. 예. 네, 오늘 주요 스케줄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게 되는 날이고요. GDP에 대한 수정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고 난 이후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의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치가 최근 나오는 제조업 지수가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될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률도 같이 나오게 되고 난 이후에 5년물 인플레이션 연동체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자 나왔던 스케줄 중에서 주요 스케줄들은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었는데요. 소비자 신뢰지수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지수도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시장에 대한 강세, 연착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유 재고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유가에 대해서 하방 압력을 주긴 했지만 아시면 요즘에 홍해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자 가격 자체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케줄 중 하나였던 20년물 채권 입찰이 응찰률과 가격 양쪽 다 좋게 나와주면서 어제자로 전체적인 가격이 상승한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사남님, 혹시 오늘 예정된 스케줄 가운데 좀 시장 민감도가 높을 만한 일정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연은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이 모든 수치들 8시 반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이런 수치들 중에서 좀 집중해서 보자면 제조업 지수가 최근 들어서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요즘 들어서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 우려가 역시 좀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 총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이따가 하겠지만 학교 총재가 경기 침체 아예 지금 얘기를 해보죠. 사실 학교 총재가 금리 인하를 나중에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너무 빨리 할 필요도 없고 당장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주요 지표들이 지금 둔화가 빠르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빠르게 시작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연착륙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요즘 여러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저런 우려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제조업 지수가 슬슬 조금 올라가는 것도 이제 내려가는 게 슬슬 중단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스케줄을 이렇게 봤고요. 어제 시장이 정말 좀 다들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중반에 한 2시부터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자로 증시가 갑작스럽게 급락하게 되면서 나스닥이 10일 연속 상승에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떴는데요. 어제자 실질적으로 구글 빼고 모든 빅테크들이 떨어지기도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4%까지 떨어지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을 겪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오후 1시경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글로벌트 인베스트먼트의 이거 굉장히 이름하기 어렵네요. 키스 뷰캐넌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얘기하기를 시장이 너무 과매수 상태였다. 제가 어저께 사실 언급을 드렸지만 Fear and Greed 인덱스가 80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80을 넘는 기간에는 얼마 안 돼서 조정장이 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오늘 같은 조정은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날 하락은 펀더먼털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자로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주셨던 게 사실 제로데이트 옵션이 사실 이제 만기가 하루도 안 나는 옵션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청산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로데이트 옵션이 청산이 되게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들이 청산으로 이제 전체적인 주식들의 청산으로 쏟아진 게 아닌가라는 예측도 실질적으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트 인베스먼트에 키스 뷰캐넌을 발음을 못하셨어요. 키스가 어려우셔서. 너무 순수하시구나. 키스.
발음 잘하실 것 같은데. 네네. 네. 키스 뷰캐넌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워너브라더스와 파라마운트가 이제 합병. 하지만 뭐 인터뷰를 좀 거부한 것도 제가 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너브라더스와 파라마운트가 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어저께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 영화 및 TV 스튜디오를 포함한 유명한 할리우드 자산 관리하고 있는 이 두 회사는 사실 미국 내에서도 대형 미디어로 미니 유명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통합이 되게 될 경우 HBO 및 CBS와 같은 여러 유료 TV 및 방송국을 단일 지붕 아래에 두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모로 부정적인 시선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두 대형 미디어 회사의 합병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수많은 일단 독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므로 SEC를 통해서 철저한 조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쪽에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번 회담은 예비 단계이며 아직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 알겠습니다. 근데 네. 케이블 보는 사람이 없어서 둘이 합쳤을 때 독점인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얘네가 진짜 독점적 지위가 되는 건지 지금 얘네가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케이블 TV 구독이 많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선호하는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에 워너브라더스나 파라마운트에 관련된 어닝을 봤을 때 케이블 TV 구독에 대한 취소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아마 최근 들어서 스트리밍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넷플릭스 말고 그리고 운영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수익을 내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기존 네트워크들의 수익 감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아마 이번 합병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과거 사실 워런 버핏 선생님께서 네. 그 OTT 산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수익 자체가 다시 그 컨텐츠 재투자로 들어가는 그 비용에서 네. 그러니까 순이익 자체가 나기가 너무 힘든 산업이다. 이 자체가. 아. 예, 그러니까 그 장기간 동안에 이거를 기반을 닦아서 하기까지는 다른 기업보다도 약간의 순이익 측면에서는 좀 힘들다라는 평가를 좀 내는 적이 있는데 사실 넷플릭스가 수년 동안 적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흑자는 게 사실 몇 년 안 돼요. 네. 그렇다 보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뭐 가격의 압박 또는 이익적인 부분에서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이러한 이제 합병 얘기가 좀 나온 것도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지휘사님께서 또 잘 설명해 주셨는데 뭐 케이블에 대한 이제 수가 좀 급감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사업적으로 뭔가 변환점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어떤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6개월 평균 YOY 코어 PC가 2%가 예상된다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이건 블룸버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일단 내일 코어 PC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CPI에 밀려서 이제 집중을 받지는 못하긴 하지만 연준이 더 많이 본다고 한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여전히 중요한 수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자 블룸버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내놨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내일 나오게 될 PC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일단 한 달 기준으로는 0%, 코어 PC는 0.2%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파월이 6개월 가량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어 PC가 6개월가량 기준으로는 이제 2%대에 도달을 했거든요. 여기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코어 PC 수치가 6%까지 갔다가 아주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수치가 너무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연준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해서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일단은 이런 블룸버그가 이런 소리를 하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다다음 달 나오게 될 앞으로 6개월간의 인플레이션 수치도 아마 비슷한 수치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게 블룸버그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건 역시 굿즈들의 가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굿즈들의 가격들은 전체적으로 가격 수치가 마이너스까지 꽤 많이 빠르게 내려가게 되면서 디플레이션 수치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든지 급하면 체합니다. 예, 천천히 가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X 과거 이제 트위터죠. 서비스가 좀 일시 중단됐어요. 어떤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세요. 네, 예, 예. 어제자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트위터가 9만 4천여 명에 해당하는 유저들 사이에서 접속장애 이슈가 있었다라고 1시 41분 한국 시간 기준으로부터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약 거의 몇 시간 내내 이제 자신들의 포스팅이 지워져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하얀 화면이 떴다라고 얘기를 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리고 이 시간 자체가 사실 이 다운타임 자체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최대 시간의 장애였다. 접속 장애였다라고 뉴스가 오늘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아유, 제 유사나님이 정말 센스가 네. 진짜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뉴스 헤드라인이 괜찮은 게 많을 텐데, 네. 옛 트위터 진짜 X 됐네. 아, 역시 유사나님. 저랑 결이 비슷합니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렇죠. 뉴스 이제 헤드라인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재밌잖아요 이런 거. 예, 알겠습니다. 아, 참 그러네요. 그 유사남님도 요즘에 X 좀 쓰세요? 어떠세요? X는 여러 가지 뉴스를 쫓아갈 때만 쓰는 편이고요. 사실 예전 트위터보다는 좀 덜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애초에 제가 트위터에 뭐 포스팅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뭐 뉴스들이나 이야기를 검색할 때 쓰던 수준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기는 하지만 뭐 글쎄요. 뭐 일단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유저가 늘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예.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메신저, 그러니까 SNS, 우리나라 SNS가 다운되는 순간 네. 그때 무슨 그때 뭐 국가 난리 재난 난리 사태라고까지 났죠, 난리 얘기할 났죠. 정도로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트위터 서비스가 한동안 먹통이 됐다는 사실을 뉴스를 보고 알았거든요. 뭔가 사용자가 많이 줄었나? 뭐 이런 느낌이 든 겁니다. 네, 혹시- 상대적으로 이슈가 안 되니까. 네, 네. 근데 유사님 개인적으로 뭐 최근에 SNS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쓰고 계세요? 일단은 대부분은 인스타그램을 쓰는 것 같고요. SNS로 본다면은 인스타그램이 가장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사용 시간들이 많이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들의 소굴이 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접속하기도 좀 무섭더라고요. 이제 가면은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중고 마켓 장터 들어가는 정도로만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젊은 층들은 요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여전히 스냅챗을 좀 쓰기는 씁니다만 이제 양들이 아직 좀 많이 줄어드는 편이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약간 SNS 쪽보다는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이제 쇼츠나 틱톡 같은 거 보는 용으로 인스타그램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요즘 틱톡 굉장히 많이 쓰죠. 네,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데 이제 그림보다는 요즘 또 영상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틱톡의 시간이 여전히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틱톡이 SNS라는 건 아니지만 SNS 같은 기능을 할 수는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냥 미국 내에서 젊은 층들에서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혹시 미국 내에서 과거 이제 틱톡은 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도 틱톡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일단 예전처럼 막 핫하다 하면서 막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아마 틱톡이 아마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앱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선아님도 쓰세요? 저는 잠시 한번 영상을 좀 올려봤는데 현자 타임이 와가지고 네, 일단 저는 이제 쓰다가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틱톡은 그 감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좀 하기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냥 가끔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일종의 콘텐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예.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은데라는 느낌이 약간 철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죠. 아니 다른 겁니다. 그냥 그 그래요? 사람들은 좀 다른 삶을, 그러니까 그냥 슬릭백을 예.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틱톡을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 아, 같아서 예. 사실 저희도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예. 요즘에는 되게 1분 이하로 뉴스를 쇼폼으로 소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틱톡을 통해서도 뉴스 소비가 되게 많다는 건데 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정작 딱 들어가 보면 이 틱톡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뭔가 감성이 너무, 그러니까 제가 따라 할 수 있는 감성이 어나더 레벨인 거죠.
어나더 레벨. 그러니까 각 분야에 그러다 보니- 우등생만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참.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슬릭백 한번 이 틱톡에다 올려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이제 미국 홍해에 관련된 뉴스인데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홍해 관련된 문제가 전체적으로 운임 비용을 17%가량 상승시킨다든지 아니면 유가를 7불가량 상승시키게 되면서 최근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날뛰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미국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나토와 유럽연합 등 40여 개국이 참여를 했다라고 나왔는데요.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참여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홍해 항로에서 민간 선박을 보호하는 다국적 함대에 기여해줄 것을 각국에 요청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미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동참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항공모함을 배치를 한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아이젠하워를 비롯한 항모전단이 아덴만에 배치가 되었다라고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 유산나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홍해 사태 때문에 유가가 크게 뭐 변동성을 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미 변동성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상황에서 더 오르지 못한다라는 게 아마 그만큼 얼마나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소식 자체가 굉장히 큰 소식이고 제가 알기로는 20% 가까이에 해당하는 해상 운임이 이 홍해를 통해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크게 오르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요즘 제조업 지수나 여러 가지 소비 관련된 패턴들이 많이 내려갔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라고 생각이 돼서 원래는 저는 더 올라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번에 유가의 뭐 일시적인 뭐 물론 뭐 70불에서 74불까지 좀 올라갔지만은 이게 다음 인플레이션 지표에는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다음 달에는 악영향을 줄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은 근데 12월 내에 워낙 유가가 많이 떨어졌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11월이랑.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여태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때 가장 커다란 공을 냈던 유가가 조금 올라갔다라는 점은 아마 다음 달 인플레이션에는 일시적으로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난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지속적으로 유가 관련돼서 상방 압박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소비 패턴이나 이제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굳이 인플레이션 지표 다음 달 나올 거가 에너지가 높게 나온다고 해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쪽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예. 지금 수에즈 운하를 안 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안 하면 희망봉으로. 밑으로 희망봉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돌아가서 생기는 비용 있잖아요. 예. 수에즈 운하는 통행료를 받거든요. 예. 이 돌아가는 비용이 통행료래요. 비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화됐을 때는 다 이게 완전 달라지지만 예. 그때 뭐 기름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거기서 뭐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니까 뭐 인건비에 기름값에 뭐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 다 합쳐서 희망봉 돌아가는 비용하고 수에즈 운하 통과료하고 비슷하답니다. 비용은 진짜. 수에즈 운하가 그러니까 돈을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이제 관리하는 이집트에서 관리하나요? 이집트인가? 수에즈 운하가? 아니, 어느 나라가 관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희망봉을 건너 이렇게 가면 10만 원인데 네. 거기는 그러니까 입장료 95,000원 이렇게 본인들이 했겠네. 그쵸. 약간의 좀 싸게 비슷하게 했죠. 비슷하게 했죠. 네. 본인들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이제 가격 측정을 해서 와, 그거 엄청 많이 벌었겠네. 정말. 그래서 사실 시간 지연 되게 짧게 보면 예. 조금 장기화되면 얘기는 완전 달라집니다. 그렇죠, 전쟁으로 그렇죠. 가서 짧게 보면은 그것만으로 지연되는 건 있지만 갑자기 뭐 이게 정말 뭐가 안 되고 막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이럴 가능성은 단기로 보면은 조금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가도 생각보다 안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에스미르님하고 탄요울님께서 네네. 이집트가 받는다. 이렇게 이집트. 또 말씀을 해주네요. 이집트 돈 많이 버네. 이집트 그럼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피라미드에 다 쓰나?
관리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자, 다음 이제 회사별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별 이야기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갖고 왔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오늘 이야기로 냈던 것 중 하나가 에코프로가 2023년 세계 최고 실적의 주식이라고 선정됐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월드엑스 인덱스 기준으로 2,700개에 해당하는 회사들을 제치고 600%의 수익을 내게 되면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낸 회사로 기록을 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카바그룹이 웨드부시를 통해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35달러에서 48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피보탈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됐고요. 세일즈포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제자 기준으로 웰스파고에서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있었는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290달러에서 350달러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웰스파고랑 모건 스탠리는 네. 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에코프로가 2023년 세계 최고 주식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건 수익률 실적상. 기준인가요? 실적상으로 나오는데 블룸버그 월드 인덱스 수익률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따로 블룸버그가 모든 나라들의 이제 주식들을 추적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지표가 있는데 이 기준으로 나왔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네요. 야, 진짜 역시 대한민국 역시 킹한민국입니다. K 주식은 K 배터리. 못 따라가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이 마이크론의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어닝이 나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잠깐 떨어지긴 했지만 일단 어닝을 보면서 저는 이게 떨어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실적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오늘 장외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EPS와 매출 양쪽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4.73빌리언 달러로 예상치였던 4.5빌리언 달러를 넘은 수치가 나왔고요. EPS도 마이너스 0.95로 마이너스 1.01보다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된 매출 문제로 요즘 들어서 EPS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비트를 하고 요즘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점 주목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4.93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매출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5.3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놨고요. EPS에 대한 가이던스도 원래는 예상치가 마이너스 0.64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마이너스 0.28로 내놓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기업이 있을까요? 네, 그 다음은 카맥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카맥스 같은 경우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웹사이트인데요. 카맥스 같은 경우는 매출의 미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7%가량, 6.7%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EPS가 크게 비트를 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좋았던 이제 카맥스의 실적이 아마 전체적으로 좀 나쁘지 않게 받아들였다. 이제 판매 대수에 대한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사님 혹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를 보시면서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사실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조금 전체적으로 안 좋은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마이크론을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저는 사실 최근 들어서 요즘에 자동차 ISM 제조업 지수 기준으로 아예 인터뷰가 나왔던 게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드디어 반도체 부족 상황이 끝났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전체적인 소비세가 줄어들기도 했고 TSMC 쪽에서도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을 좀 봤는데 이게 낸드 플래시와 디램 쪽에 대한 판매 대수가 나왔는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판매 대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이제 거의 마이너스 10% 중반대에서 이제 판매량이 줄었는데 반대로 마진율이 거의 20%가량 상승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낸드 플래시 쪽 제품들은 2%가량 매출의 상승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디램 쪽에서는 또 상승세가 20% 정도 나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이 메모리나 아마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도 이제 어떤 영역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매출이나 가이던스가 좀 달라지는 시대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 예전처럼 모든 반도체들이 다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네.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부족한 사태가 끝났기 때문에 수요가 좀 떨어져 갈 것 같고 마이크론을 포함한 이제 메모리 제품들도 뭐 낸드 플래시 제품군은 전체적으로 좀 수요가 하락하고 있지만 디램 관련된 제품들은 또 상승하고 있고 아마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뭐 데이터 센터 매출은 잘 나가듯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는 섹터별로 봐야 되는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정말 세그먼트별로 뭐 진짜 NPU를 뭐 또는 뭐 HBM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세그먼트별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또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 네, 또 유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네요, 또. 자, 그리고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좀 봐야 될 실적 발표할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몇몇 기업들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나이키의 어닝 발표가 장 마감 이후에 나오게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원래 카니발 같은 경우는 어닝이 이제 프리장에서 원래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할 것으로 시간을 바꾸게 되면서 아직 카니발이 안 나왔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여행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보면 크루즈의 대장주격인 주식 중에 하나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나이키가 궁금하네요. 나이키 궁금하네요. 아, 나이키 궁금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선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선남님 오늘도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